자, 선생님 여러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숙쌤입니다. 정숙쌤 수업 인구 구조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책은 25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구 구조, 독일과 인도의 인구 구조가 나와 있죠. 교과서가 지금 안 보이네요. 자, 선생님이 교과서를 땡겨봐 보겠습니다. 교과서가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인구 구조 요거죠. 이게 뭔가 하니까 요 교과서 259쪽 인도와 독일의 성별, 연령별 인구 구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인도는 개도국이고요. 개도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이고, 독일은 선진국을 가장 대표하는 나라이죠. 유럽에서 지금 가장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앞서 있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도국에서 선진적인 인도와 선진국에서 선진적인 독일을 인구구조를 통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구구조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인구구조란 인구 집단을 나이, 성별 등의 속성에 따라 분류한 결과로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다.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 지역별 인구 구조를 살펴보자. 인도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노년층 인구 비중은 작고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생활 수준이 낮고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1차 산업 중심의 사회에서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피임법이 보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출생률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독일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노년층 인구 비중은 크고 유소년층 인구 비중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생활 수준이 높고 의료기술이 발달하여 사망률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으로 출생률이 낮게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도와 독일을 비교해 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하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독일하고 비슷한 유형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 인구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마련한 파워포인트를 봐주세요. 자, 이거는 일단 닫고요. 자, 연령별 인구 구조. 인구 구조는 원래 성별, 연령별 인구 구조입니다. 자, 연령별 인구 구조를 보면 크게 세 개로 나누거든요.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유소년층은 몇 살? 0에서 14세까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유소년층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청장년층에 해당되겠습니다. 청장년층은 15세 이상 64세 미만의 인구 집단을 청장년층이라고 합니다. 노년층은 몇 살요? 노년층은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양을 하는 사람은 청장년층이 되겠고요. 부양을 받아야 될 사람은 유소년층, 노년층이 되겠습니다. 부양인구 그러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부양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쓰면은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먹여 살리는 의식주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되고 사회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이 사람들을 부양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연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될 인구, 물론 옛날에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고 어린이들도 일을 해야만 됐죠.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0에서 14세, 65세 이상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사회가 복지제도로 그 사람들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양 인구라고 합니다. 부양을 받아야 될 인구죠. 자, 그 다음에 성별 연령별 인구 구조를 보겠습니다. 성별 연령별 인구 구조는 남자, 여자가 되겠죠. 자, 일단 이 성별 연령별 구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비입니다. 성비는 여성 인구가 100이고 전체 인구 집단을 여성 인구를 기준으로 100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의 남성 인구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성비가 127이다 이러면은 남자가 127명, 여자는 100명, 27명에 해당하는 남성의 파트너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요즘은 파트너가 뭐 이성이 아니어도 된다고 막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다른 종교 집단에서는요. 그렇지만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는 것이 보편적이죠. 그래서 27명의 남성이 짝이 없다, 파트너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성비가 83이다 이렇게 하면 여성은 100인데 남성이 83이니까 이번에는 여성이 17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파트너가 없게 되는 경우겠죠. 자, 그래서 어떤 지역의 성비는 그 지역의 지역성을 반영합니다. 울산처럼 공업이 발달한 곳에는 여자의 인구가 드물고 남자의 인구가 많습니다. 물론 울산이 대도시화되면서 서비스 직종이 많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인구도 많이 늘어나서 오늘날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울산은 남자들이 인구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 청년층의 남자 인구가 숫자가 굉장히 많았죠. 지금은 대도시가 되면서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별 인구 구조도 있어요. 산업별 인구 구조는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보는데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까지 쭉 1차,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달라져 왔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답니다. 60년대 같으면은 한마디로 1차 산업, 농림업 수산업입니다. 그죠? 이 인구가 거의 65% 정도 되네요. 지금은 1차 산업이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3차 산업이 지금 비중이 굉장히 높죠. 여기 2000년대 초반에는 그래도 아직 65% 정도 되네요. 아니지 여기가 이렇게 내려야 되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70% 약간 넘죠. 그러면 지금은 얼마냐니까 거의 80%가 넘습니다. 이 그래프 읽는 방법은 이 점에서 각각 수직으로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1차 산업, 이쪽으로는 이렇게 내려야겠죠. 이렇게 내리면 여기 2차 산업, 여기는 이렇게 내리면 여기에 3차 산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런 수직으로 내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내려야 되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인구 피라미드. 인구 피라미드는 성별 연령별 인구 구조를 모양이 피라미드 모양이라고 하여 이것을 인구 피라미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가로축에는 숫자가 나가고요. 인구수 비율이 나갑니다. 자, 가로축 이게 왼쪽이죠.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가 되고요. 연령은 4세, 5세 구간이죠. 5세 구간. 5세 구간 또는 10세 구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모는 종이는 5세 구간으로 인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인구 구조를 그려보면 크게 이렇게 3개로 나옵니다. 원래는 5가지 종류인데요. 이 3개는 요거는 자연 증감을 기준으로 만든 그래프입니다. 자연 증감은 출생과 사망을 의미하죠. 그래서 출생이 많으면 인구가 증가, 사망이 많으면 인구가 감소. 그렇지만 인구는 사회적으로 이동이 또 감안되기 때문에 출생이 많다고 해서 출생이 사망보다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인구가 증가하지는 출생이 사망보다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구가 늘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이동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하나다 가나다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 그래프는 피라미드형이라고 하고 나 그래프는 종형, 종 모양 닮았죠. 다 그래프는 방추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프의 각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피라미드형은 다산, 다사형, 개도국 해당되는 내용이겠습니다. 여기에는 유소년층의 부양비가 굉장히 높죠. 당연히 유소년층 인구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종형 보겠습니다. 종형은 소산, 소사형이라고 해서 인구가 어느 정도 정체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선진국이고요. 노년층의 부양비가 높다는 것이 이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 유형은 좋은 점이 뭐냐면 어떤 인구에 대한 정책을 국가 정책을 만들었을 때 예상되는 정책이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래에도 오늘날 인구 구조에 바탕한 국가 정책을 실시하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좋습니다.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형을 선진국형이라고 하죠. 약간 문제점은 노년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년층의 부담비가 높아진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오늘날 세계 선진국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죠. 자, 그 다음 방추형 보겠습니다. 이 방추형은 선진국 중에서 출생률이 아주 낮은 나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노년층의 부양비 비담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2050년경 우리나라가 지금 상태로 인구를 생산하지 않으면 이런 유형이 될 거라고 우려를 합니다. 아직 이건 아니고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3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죠? 애국자입니다. 3명 이상 아이를 낳는 사람은 정말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자, 다음에는 농촌형과 도시형이 있는데요. 농촌형은 표주박형, 도시형은 별형이라고 그러죠. 농촌에는 노년 인구가 많고 도시에는 청장년층 인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배웠던 인구 변천 단계와 인구 피라미드가 어떻게 상관되어지는지 좋은 그림이 있어서 쌤이 가져와 봤습니다. 보세요. 1단계 미개발형이라 했죠. 개도국 중에서도 오늘날 이 1단계에 해당하는 개도국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아프리카에 있는 일부 국가들입니다. 자, 이런 나라들은 인구 그래프가 이게 피라미드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도 피라미드형인데 들쭉날쭉 연령대별로 들쭉날쭉합니다. 그죠? 왜 그랬냐면 전쟁이라든가 엄청난 그 기근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인구가 많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런 경우죠. 이런 그래프는 오늘날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2단계 그래프가 오늘날 개도국들의 거의 대부분인데요. 아프리카에 있는 개도국들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 피라미드형이죠. 전형적인.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고요? 유소년층 인구가 많아서 이런 지역에는 유소년층 부양비가 높습니다. 자, 3단계 선진국형 아니고 개도국 후반 아까 인도 같은 유형입니다. 그죠? 우리가 처음에 교과서에서 살펴봤던 인도 같은 유형인데 이 유형은 출생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사망률은 어느 정도 정체됐습니다. 그죠? 인구가 늘어나기는 늘어나고 있지만 2단계보다는 늘어나는 비율이 조금 줄어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종형 모양 아니지만 아직도 그 피라미드의 그 아랫부분 청소년층 인구가 조금 많습니다. 그죠? 4단계에 도달하면은 이게 종형이 되겠죠.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오늘날 수준으로 지금 이 수준으로 과잉 많죠. 그죠? 세계 전체로 보면 많아요. 이 많은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의 종형입니다. 여기에서 더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서 더 가면 사람들은 안 죽고, 그 다음에 노인들도 안 죽어요. 사망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출생률은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방추형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인구 분포에 대해서 인구 문제와 인구 정책, 우리나라 인구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안 들으니까 여기에서 끊겠습니다. 안녕.